기관총 하면 떠오르는 게 히틀러의 전기톱. MG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MG가 맥심의 손자였군요.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MG42가 나올 때쯤 되면 네. 개념이 바뀌는데 기관총이 너무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 건 이제 전 유럽 국가는 알게 됐어요. 네. 써봤더니 입증이 되는 거죠, 눈앞에서. 근데 문제가 이 기관총을 진격하는 병사의 속도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네. 적을 공격할 때 유용하게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네. 그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들고 가면 좋겠다. 야, 운영 인원이 좀 줄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비슷한 발사 속도 혹은 더 나은 발사 속도를 나오는 총기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이건 방어할 때뿐만 아니라 공격할 때도 제대와 같이 이동하면서 적에게 죽음의 탄막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MG42.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하는데 왜 전기톱인 줄 아시나요? 왜요? 보통 총알에 발사되는 소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두두두두두두. 그죠? 두두두두두, 부부부부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기톱도 약간 예, 전기톱은 네. 우 이렇게 되죠 좀. 그래요? 와, 그러잖아요. 지금. 발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쏴본 입장에서 정말 누군지 말 잘 지어냈다.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MG42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1,500발의 발사 속도가 나옵니다. 와, 분당 1,500발이에요. 보통 1,000발이 넘어가면 살인적인 발사 속도라고 하는데 1,500발이면 안정된 삼각대 위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삼각대 위에 올리지 않는 한 일반 삼각대에 올려도 그 반동이나 아니면은 충격을 제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런 전용 삼각대에 올리면 효과적인 사격이 가능했는데 초당 25발이에요. 예. 똑딱 이때 25발이 나가는 거야. 예. 근데 독일군도 또 밥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양각대를 달아서 그럼 계속 사격하지 말고 끊어서 사격하면 충분한 발사 속도가 충분히 반동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효과적인 사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는 삼각대를 다 들고 가긴 힘드니까 양각대를 이용해서 끊어 쏘는 전술을 이제 발휘를 한 거죠. 그럼 당시 기관총들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됐겠어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을 상징하는 기관총인 만큼 약 42만 정 이상이 생산이 됐고요. 독일 보병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K98 소총과 동일한 7.92mm 마우저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면 탄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독일군의 당시 개념은 일반 분대의 소총병들은 기관총을 보좌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탄을 가지고 다니고 일반 소총수는 소총수 나름대로 임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때 당시 독일 보병의 분대는 기관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병들은 기관총에 쓸 탄들을 가지고 다니게 된 겁니다. 왜다? 발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자, 그러면은 MG42를 보면서 이제 연합군 병사들은 악몽을 겪게 됐죠.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 빠른 발사 속도와 저도 전쟁터를 가봤지만 일반 총소리 듣는 거랑 기관총 총소리를 듣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서 탄이 튀기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관총의 사격을 받으면 웬만하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군도 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 괜찮은 무기체계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카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T-24라는 명칭으로 카피를 실시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후에 이 명작 기관총은 여러 기관총, 후대에 나온 여러 기관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도 독일군이 운영하고 있는 MG3라는 독일군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군대도 운영하고 있는 MG3라는 기관총에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MG40이야, MG3야 할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군이 지금도 일부 사용 중인 좀 구형 기관총이죠. M60 기관총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어떠한 총기건 스펙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분당 몇 발이 나가고 뭐 신뢰도가 어떻고 뭐 총기 뭐 총열 교체가 쉽고 막 말은 쉬운데
전장에서 직접 활약을 하면 분명 그 성과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MG42가 유명해진 건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의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제일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장면 보셨죠? 너무 정말 끔찍하지만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줬던. 그렇습니다. 상륙정의 앞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관 총탄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관 총탄이 결국은 이제 MG42였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에 있고 오마하 해변이 사실 앞에 탁 트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장애물도 없고 사실은 MG42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독일군 그 수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 벙커는 이미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야 되는데 네. 파괴가 안 된 게 안 첫 번째 됐죠. 문제였죠. 네. 어쨌든 그 벙커 내에 이제 당시에 하인리 제페들로라는 독일군 병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20살 병사였는데 그 병사는 당일날 오마하 해변에서 9시간 동안 12,000발을 사격했습니다. 거기서 그 MG42 하인리 제페들로라는 병사가 쏜 12,000발에 희생된 미군 병사 수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던 부대 중에 29사단, 미 29사단 16년대 예하 모 중대가 있었는데 중대가 198명이었습니다. 아마 평상시보다 조금 정강됐던 것 같습니다.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198명이 상륙작전 문이 딱 열리고 5분 만에 단 2명만 살아있고 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MG42의 어떤 그 특성, 성능 이것이 효과적으로 성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엄청난 위력을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G42가 7.92mm잖아요. 네. 탄이 굉장히 파괴력이 셉니다. 그래서 팔 같은 데 맞으면은 팔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상이 생기면 그걸 빨리 치료할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미군 쪽 증언이 이런데 반면에 독일군 쪽 증언도 MG42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당시에 방어하는 측면에서 참전을 했던 독일군 분대원이 한 증언이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MG42 기관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총수 3, 4명을 배치를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 분대 MG42를 적에게 노획당하든지 아니면 MG42가 발사 불능 상태가 되면 우리 분대원들이 찢어져서 다른 기관총이 있는 분대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대가 찢어질 정도로 독일군이 생각하는 MG42는 아주 중요한 무기체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 병사와 그 이제 제페토 씨가 만났을 때도 그때는 너는 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방어하는 인원은 공격하는 적의 공격 부대를 최소한의 힘을 들여서 가장 많은 인원을 살상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공격 부대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저 방어선을 뚫어내야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이걸 지금 배우고 있고 이것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독일군이 전체적으로 기관총을 중심으로 분대가 편성돼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이제 분대를 살펴보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대장과 부분대장은 MP40이라는 기관 단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G42를 중심으로 해서 사수, 부사수, 탄약수가 있죠. 그럼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5명은 K98K를 이제 소총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K98K가 M1 게런더에 비해서 연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G42가 사실은 연사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K98K의 연사 능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MG42가 오마하 해변처럼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뭐 K98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전쟁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가지도 있고 굴곡진 구형도 있고 이런 데 가면은 MG42가 100%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형에 가면은 이제 사실은 독일군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제 전쟁 말기에 STG-44라는 돌격 소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돌격 소총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군이 MG42에다가 돌격 소총을 더 빨리 만들었으면 이거 조합이 이루어졌다면 연합군은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전쟁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MG42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성능은 탁월하다. 문제는 그 군대의 다른 화기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치고 나갔군요.